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2일에 매수했던 리튬 관련주 강원에너지입니다. 지난 방송 때 전문가님께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최고가 경신 또 했습니다. 이제는 수익률이 지난주 50% 정도에서 74%가 됐는데 강원에너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쵸. 원래 처음 생각했던 가격이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2차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얼추 그 가격대에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단기 과열 종목이 좀 지정이 되면서 거래량이 지금 30분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신곡 전고점을 돌파하는 가격이 계속 나올 경우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추가적인 또 계속적인 단기 과열 장치 종목으로 지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신규 매수는 뭐 절대 금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무리 추가적인 뭐 이슈나 또 이제 그 수산화 리튬의 본격적인 생산 재료가 부각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신고가 이후에 단기 과열 종목 지정에 따르는 어떤 거래 제한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17,000 오늘 종가가 17,200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익절가라고 하죠.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자라는 그런 가격들 익절가를 제시해 보면 일단은 좀 16,000원대 기준을 좀 잡으시고 지금부터는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조금씩 이익을 챙기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최근에 잘 가는 건 분명히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달간 거의 뭐 50에서 100% 상승 나온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미국이나 글로벌 어떤 큰 변수가 발생이 될 경우 강한 또 차익 매량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부분도 분명히 조금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충분히 어떤 목표했던 그 수익들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분할로 이익을 챙기는 구간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목표 수익률 달성을 충분히 했습니다. 상방 더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많이 오른 만큼 신규 매수는 지양을 하시고요. 신고가 이후 과열 단기로 인해서 거래 제한 등의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입절가로 16,000원대 제시해 주시면서 이익 실현하는 것으로 AS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6일에 매수했던 성일하이텍입니다. 추세 꺾이지 않고 오늘도 장중에 8% 상승, 또 종가도 7%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장기적으로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유럽 핵심 원자재법 CRMA가 원래 어제였는데 내일로 연기가 됐잖아요. 좀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사실 2차 전지나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원들이 나오는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폐배터리라고 하죠. 사용하고 남은 배터리에서 리튬이나 각종 이제 광물들 다 추출해가지고 배터리 원료로 쓰고 있는 이런 이제 배터리 재활용 사이클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성일하이텍뿐만 아니고요.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코스모 화학이나 그다음에 세비컴이라는 회사도 같이 이런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시장이 본격화되는 거는 금년부터입니다. 과거 이제 10년 전에 등장했던 전기차 배터리들이 이제 그 폐차 수준이 진행되는 도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그 3월 초죠. 3월 초에 장대 양봉을 밝히면서 이제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주고 다시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추가적인 부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개별적인 어떤 성장성이나 실적보다는 아까 잠깐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증시에 어떤 돌발 변수들이 나올 경우 이럴 경우에는 좀 주춤거릴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2차적으로 지난번에 187,000원 했지만은 내심 뭐 2차적으로
2차적으로 2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 좀 들고 가보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16만 원까지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지금 17만 6천 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매수 기회는 충분히 좋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격 매수를 뭐 하는 건 썩기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여력은 있지만 이미 매수 기회를 준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만 좀 보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일아이텍 폐배터리 관련주로 전기차와 함께 폐배터리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거시장 요소로 주가 영향 받을 수 있는 만큼 하락 요소 염두에 두시면서 보유하신 분들만 2차 목표가 20만 원 선 기대해 보자고 말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지난주 방송 추천주였던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9일에 매수를 했고요. 이 롯데케미칼 지분 인수 이런 재료와 함께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가 된다 말해 주셨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에 이제 동박 쪽이라고 네.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전통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당히 이쪽 시장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얘기할 때 좀 변수가 좀 있었죠. 원래 이제 일진그룹이 롯데케미칼 쪽에 경영권을 매각을 하면서 아마 이제 최근에 사명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사명이 좀 변경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 가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난번 3월 초에도 한번 잠깐 일시적 부각이 받았다가 다시금 주저앉는 이런 부분들, 실적이나 전망은 좋은데 주가가 좀 밀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뭐 큰 악재가 있어서 되밀린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과거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대형주 쪽으로 속해 있다가 이제 중형주 쪽으로 소속 종목의 어떤 분류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펀드라고 하죠. 대형주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나 대형 펀드들과 있고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의 어떤 수급 물량의 이동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다시금 지금 뭐 6만 3천 원, 6만 5천 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6만 원대 크게 뭐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분할로 좀 충분히 매수를 좀 해볼 만한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네. 그때 제시했던 전략처럼 이 종목도 목표가 뭐 충분히 7만 7, 8천 원 이상권, 뭐 조금 더 높게 보자면 8만 원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 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대형주 투자 펀드 이탈로 부분적으로 일시적 조정 짐작해 주셨고요. 6만 원 이탈되지 않으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목표가 7, 8만 원 선까지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월에 매수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주가가 1월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4.5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최고가 수익률 35% 달성한 종목인데요. 오늘 좀 오랜만에 말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기적으로 우리가 뭐 한 1, 2주, 뭐 2, 3주 그런 전략보다는 한 1개월에서 뭐 좀 길면 한 3, 4개월, 뭐 5, 6개월까지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방산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이제 하나그룹이 이 방산 전문적인 회사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대우조선 해양도 인수를 하면서 어떤 이제 방산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K9 자주포 최근에 폴란드 수출 계약 체결되면서 국내 이제 방산 무기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데, 이제 그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회사들의 계열을 이제 합병함에 따라서 이제 모든 실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으로 좀 잡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뭐 최근 K9 자주포 관련된 경우 폴란드 물량하고 이집트 물량 이것까지 합하면 얼추 한 10조 원 정도의 수주 물량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일부 이제 장갑차 같은 경우 호주 쪽에 지금 장갑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과 일부 또 동유럽 쪽에 일부 그 미사일 관련된 네. 신규 수주들이 계속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수주 물량 같은 경우는 경기에 좀 무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좀 추가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지난번에 제시했던 한 10만 원까지 일단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어느덧 네. 오늘 종가가 이제 99,3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 네. 자, 이렇게 되면은 2차적으로 우리가 13만 원까지 또 14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다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총이 좀 굉장히 크고 수주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실적이 좋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좀 둔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지만 네. 실적에 따른 경기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방산 관련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우리가 이제 여름 상반기죠. 상반기 지난 이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 기술적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네. 완만하게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연초에 7만 원대에서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소위 얘기해서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 이탈점, 추세 이탈점, 소위 얘기해서 이제 21선을 이탈하면은 좀 추세가 좀 이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탈하지 않고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탈할 수 있는 여지만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자. 일단 10만 원대 올라서게 되면 조금 더 불끈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들이 지금 이제 4월 달에 또 몇 건 있다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네. 확정이 물론 돼봐야겠지만 이런 이슈가 또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부분들이 조금 탄력 붙을 가능성들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분들은 목표가 한 12만 원 이상 상향 조정을 하고 좀 편안하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경기 거시적 시황과는 무관하게 가는 중장기 투자로 전략 주신 종목인데요. 10조 원 가량의 투자 물량과 해외 다른 신규 수주 모멘텀과 함께 추가 상승을 염두에 보시면서 2차 목표가로 13만 원까지 다시 추가 제시해 주셨고요. 단 21선 이탈 여부는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26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인데요. 최근 로봇 관련주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로보티즈는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시장에서 먼저 치고 가는 로봇 관련주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좀 점진적으로 따라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어떤 회사 내실이 있고 또 향후에 어떤 기술적인 제품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종목을 좀 봐야 될 텐데, 대표적인 종목이 로보티즈라고 제가 설명 아마 드렸을 겁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자체가 이 로봇에 쓰고 있는 관절 부분, 우리가 감속기라고 하죠. 네. 이거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로봇 시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용이나 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체하는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부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도 쪽에 통행이 가능한 이런 이제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로봇 산업들이 대기업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성장성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단기간 좀 상승하고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로봇 관련주들은 좀 추가적인 부분들을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한번 좀 이슈가 부각이 됐다가 잠깐 또 숨고리가 들어갔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일직선으로 그냥 상승하기보다는 상승 후에 조정을 주고 다시 2차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주고 네. 3차 상승이 나오는 이런 단계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멀리 간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1월 달 상승하고 2월 달에 좀 조정을 주고 최근 2월 말부터 한번 좀 불끈한 다음에 다시 좀 조정을 주는. 근데 우리가 추세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아직도 우상향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로봇 산업들의 어떤 성장성
가능성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고 최근 현대차 등 관련 대기업들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라면은 뭐 한 1, 2주 조정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재반등 가능성. 일단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오늘 36,000원으로 종가 마감이 됐는데요. 한 35,000원 정도의 조정 가능성들은 뭐 숨고르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6,000원 언더권에서 좀 조정을 준다라면은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42,500원을 찍고 조정을 줬는데 뭐 한 충분히 44,000원, 45,000원까지 추가적인 여력도 염두를 해두고 종목을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기술적으로 연초 상승 이후 2월 조정받고 상승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와 함께 로봇 산업, 대기업 투자 모멘텀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상승 예측해 주시면서 35,000원 선까지 조정 나올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이 부근에서 신규 매수로 대응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